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쉼이 있는 종로 만들기 벤치 더 넣기 프로젝트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도심 속 쉼 공간인 기부의자 당신의 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공공형과 기부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3년간 기부형 의자 100개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기부형은 60개, 공공형은 116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와 단체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프로포즈를 위해 삼천공원에 의자를 기부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는가 하면 미스터 트롯의 가수 임영웅, 장민호의 팬들이 우리 구에 벤치와 나무 등을 기부하여 팬들이 현장을 릴레이로 방문하여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보도자를 통해 기업과 일반인들의 참여 사연 문의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증샷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주 기부하신 모든 분들에게 본인들이 기부한 의자의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구청장님의 감사 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부탁드리며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사항이나 청소상태 등 그야말로 주민이 기부한 선물이 구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행에 대해 재난안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으로 회복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개요입니다. 2021년 7월 1일 공공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 구분을 간소화하였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골자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확진자 250명에서 499명까지는 2단계로 유지되며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급격한 사회 분위기 이완을 우려하여 7월 1일에서 14일까지 2주간의 사적 모임의 경우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운영 재개 및 확대에 따라서 소관부서별로 사전 점검과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강화하여 백신 접종 후 인센티브 방안의 본격 시행에 따른 부서별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려 및 애우 일환으로 60세 이상 접종 동의자 25,000명에게 예방접종 배지를 제작하여 배부 중에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완료자에 대하여는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서면, 모바일 및 신분증 스티커 등 접종 완료 식별 방안에 대하여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추가 지침에 따라 홍보 및 발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성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요 관선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진 흡입 차량 4대, 노면 차량 7대, 그리고 살수 차량 8대, 총 19대로 주요 관선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명품 5개반에 물품이 한 대씩 총 5대를 배치하여 보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3차례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상저감 조치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오후 5시까지 물청소 작업을 연장해서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살수 작업을 통한 열섬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뜨거워진 도로를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물청소 차량 양측에 부착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 행정처분 실시건에 대하여 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환경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화문역, 종로 3가역, 동대문역, 종로 5가역, 종강역 승강장 5개소를 정밀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치 내의 표에 있는 것과 같이 1호선, 최고선 PM10, PM2.5 기준치가 초과되어 최고의 지하철 역사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하여 과태료 각 50만원 및 실내 공기질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2018년 10월 18일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 대하여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 10월 18일 이후부터는 일반 실내 공기질 기준으로 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로구 원어민 영어 캠프 참가자 모집건입니다. 관내 소재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학습 격차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학 기간인 8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관악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어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 20만원 중 일반 학생은 10만원을, 다자녀 학생은 15만원을, 저소득층 학생은 20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원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한문화 프로그램 운영건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7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한복, 한식, 한글을 주제로 한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교육 내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종로구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관내 후국 영웅 명비를 건립하여 본 가족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의 시작은 올해 2월 6.25 참전유공자 종로지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부총장님 면담 시 10년의 오랜 염원이라 하시며 6.25 참전용사 명비 건립을 평장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장소를 검토하였으며 최종 서울대병원의 현충탑을 건립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 현충탑은 1950년 6월 28일 전쟁 당시 서울대병원을 지키던 국군 일개소대와 입원해 있던 부상병과 환자, 병원 직원 등 900여 명의 병원에 난입한 북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들이 묻힌 장소 위에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가 세워져 있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 명비 관련 부지 사용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지 사용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접수하고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사업을 신청, 선정을 받았습니다. 건립 개요입니다. 건립 장소는 서울대병원 내 현축당 부지 주변 약 260제곱평방미터이며 기간은 21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입니다.
기존 6.25 관련 현충시설인 현충탑과 연계하여 허구경험 명비 추가 건립 및 종로구 6.25 참전유공자 생존자 291명, 사망자 974명, 1265명을 명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천만 원은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에 산정되어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조달 입사의 의뢰 공고, 명각 대상 공고 확정, 사업 시행자 선정 후 10월까지 명비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제막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에 대하여 어르신 가족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려운 폭염 취약 가구에 대하여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370가구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조선 가구,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입니다. 지원 물품은 에어컨 30대, 잠잘 때 사용하기 좋은 초미풍 선풍기 180대, 대나무 돗자리 160개입니다. 대상 가구별 수요 조사와 선정을 완료하여 에어컨은 지난주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선풍기와 돗자리는 내일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대비 어르신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하절기를 맞아 어르신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로당, 복지관 등 총 886개소이며 점검사항은 전기, 가스 안전관리, 수해 대비 시설물 및 냉방시설 이상 여부, 감염병 대응 등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를 7월 5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 여부 발견 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고은옥 부과장이 에코스쿨 조성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자연학습자, 생태관찰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코스쿨 대상 학교는 우리구 청운동 소재 청운중학교 내에 자연학습자, 생태관찰로 학교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8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으로 전액 12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에코스쿨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5월 13일 설계 용역을 마치고 에코스쿨 관리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후관리는 사업 대상지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 관수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청운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시설물 하자 및 병해충 관리는 우리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공모사업 제출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에 우리구 세문남로 일대를 대상지로 신청하여 공모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출기한은 지난 6월 21일 날 제출했습니다. 시비 지원 기준은 최대 10억이고요. 선정 방법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안을 보면 위치는 세문안로 9번지입니다. 적십자 병원에서 41번지간 경희궁 아층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370m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친환경 보도 포장,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공법, 시민쉼터 및 녹지조성, 경희궁 등과 연계한 디자인 적용, LID형 침투 트렌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서울시 청년 디자이너 2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 받을 뿐만 아니라 전문 디자이너 1명과 분야별 전문가 3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문안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방문 관리에 대하여 질병예방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집중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폭염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사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대상은 건강취약계층 7,834가구의 8,331명입니다. 추진 방법은 방문간호사와 방문보건팀 인력 20명으로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한 재난도우미 활동과 폭염특보 활용 시에 조정 주말에 09시부터 22시까지 비상대기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등 지역 사회 내 자원과 연계하여 폭염 대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 확인과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 재난도우미 역할 수행과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조치 등 보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홍수의 재난 대비 소방장비 점검의 일건에 대하여 사직공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지난 6월 16일 직원들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보관 중인 수중펌프 15대, 양수기 2대 및 총 16종의 소방장비의 작동 여부와 마대 등 소방자재의 보관 상태 및 즉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홀몸 어르신 행복한 생일날 추진권으로 매년 2개월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선물을 전달하여 왔으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을 위하여 회원 2명으로 조를 편성하고 2021년 5월과 6월이 생신이신 어르신 7분에 대하여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10명이 6월 24일에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축하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행복한 생일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증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축하 인사 등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일상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품 제작 배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용 가방을 제작 배부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촘촘한 이웃관계망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홍보물품은 그림과 같은 다용도 방수가방 200개를 제작하여 복지 플래너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 시, 빈곤위기 가정 방문 시, 기타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홍보 시 배부하여 소외받는 이웃 없는 가해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2번 사항 주거 취약계층 장마철 제습기 지원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 주거 취약계층의 청결한 주거 환경을 위한 제습기 지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하층 거주 저소득 가구 13가구에 그림과 같은 자동 습도 조절 제습기 가구별 한 대를 지원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이 뽀송뽀송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상반기 운영 현황에 대해 창신 이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복지공동체를 유사한 역할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모니터링 중심의 이웃살핌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심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집중 안부를 확인하는 전담 우리동네 돌봄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우리동은 금년 3월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6개의 공동체와 참여주민을 정비한 후 5월부터는 3개로 구성된 복지공동체별로 역할부여와 활동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연계했습니다. 공동체별 기능 강화에 앞서 참여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활동 공유회의와 홍보물품 제작 지원, 고독사 예방 캠페인 전개, 주민 워크숍을 실시해 복지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동 특성에 맞는 복지공동체 참여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이웃 간의 고독생을 살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지속가능한 민간협력 사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더 고민해서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승희 이동장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고 주민 불편도 함께 해결하는 정원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불법 주차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꽃과 나무를 심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까지 주민협의체와 함께 월별 일개소에 대하여 식재 종류 선정과 디자인도 함께 논의한 후 틈새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보양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월 11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 200분에게 보양식을 지원하여 원기도 회복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숭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복지 플래너와 협의체위원이 함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추어탕 등 보양식 세트를 전달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안내하여 안전한 여름나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폭염 대비해서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도 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폭염 대비해서 그리고 또 수해 대비해서도 각 동 및 재난부서에서는 수방장비 점검을 또 특별히 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사직동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수방장비를 미리서 다 꺼내서 한번 다 보시고 또 잘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서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했다는데 아주 잘했어요. 벌과금 부과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지하철 공기질이 너무 나쁘다. 그에 대해서 특히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종로 구민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환기 시설에 대한 좀 보완을 좀 한다든가 또 실내 공기질 개선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걸 언론에다 좀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충격을 좀 줘야 서울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야 구청에서 나서서 벌금을 시혜를 매겼다더라 이렇게 돼야 이게 좀 저희가 지나가는 예를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그 환기구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 이게 엄청나게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걸 측정을 해서 서울시 여러 번 줬는데도 이게 뭐 니들이 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 식인지 아마 메아리도 없어요. 메아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벌금을 매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상? 네, 초과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문에 하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좀 정신 바짝 차리지. 이 실내지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앞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철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뭐 여러 번 방송에도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기는 했지만 잘 안 돼서 이제라도 물론 뭐 충분히 다 얘기를 했겠지만은 계속해서 다른 역사도 좀 더 체크를 해가지고 좀 더 환경이 좋아지도록.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지하철 환기구에 보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안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먼지가 막 새카맣게 까만 먼지가 새카맣게 써 있어요. 그나마 청소까지도 안 해서 더 그래요. 필터는 뭐 두말할 거, 필터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 탄 사람 말고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위에 지상에서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지하철의 그 나쁜 공기를 다 마시고 있다. 그 이용자는 억울하게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왜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나요? 이용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벌금까지 물렸다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우리 환경과장 잘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성황난 집에 서울시 문제를 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희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도시국장님 특별히 좀 관심 가지시고요. 경희궁 주변에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막 고층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희궁 내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희궁 주변이 아니라 경희궁 안에, 옛날 경희궁 터 안에, 그 안에를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해서 한 7층 정도만 짓고 나머지 못 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왔었어요. 우리 저 간부님들은 이 정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기술자들 몇 사람을 해가지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7층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공미술관 쪽에만 조금 제한을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형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날 경희궁 원형이 그대로 있어서 그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심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술자들, 도시계획가들이 몇 사람 앉아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모여서 경희궁을 과연 복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 공감대 형성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이 정도 선에서 하자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차츰차츰 하다 보면 200년 후에 아니면 300년 후에 복원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 지금 우리가 그 분기점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옛날에 해놓은 대로 허가 들어오면 허가 해주고 그러니까 뭐 지하 한 5층 파버리고 그 경희궁 지하에 있는 시설물 다 파괴해버리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관사로 일본인들이 관사로 썼던 것은 그대로 적산 가옥이니까 그대로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그걸 다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어찌됐든 그 실수를 이제 그냥 두더라도 지금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야 돼요.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시가 안 하면 서울시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도시계획 하겠다고 가지고 왔다니까 우리 구에. 예. 근데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보냈는데 메아리가 없어요. 예.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기 싫으면 말하라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 무책임한 일이죠. 언제를 하겠다고 와가지고는 그냥 용역비 받아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시에서 지금 뭔가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걸 별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 한마디 딱 해주고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문화국장님 같이 역사 문화 장소인 우리 경희궁 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전문가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세요. 네? 전문가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론화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지금 정도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서울시에서 가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지금 한 몇 달 됐는데 오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 한번 물어보고 또 애매한 소리 하면 알았다 우리는 토론회 하겠다 정식으로 하겠다 우리 언론도 공개적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좀 불을 좀 지펴야 될 것 같아요. 불을 지핀다는 얘기. 그리고 불을 지피는 얘기는 이제 그러면 막 좀 소란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재산권 보호해라 뭐 별소리 다 나오겠죠. 누가 재산권 보호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토론도 지금 없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옛날에 해놓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냥 혼초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재는 계속 훼손되고 있고 더 이상 훼손시킬 건지 아니면 이 상도 상태에서 더 이상 머뭇고 조금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러면 장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우리 후손들이 야 이거 복원 조금 하는 게 좋겠다 한다면 그때도 현명하게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지 고민할 거라고요. 근데 그 고민도 우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우리 저 행정, 아니 시민들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이웃 주민들 또 그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누구라도 함께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공론을 한번 해야 된다. 꼭 좀 조속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저 간부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재난과에서 아까 발표하시다시피 이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데 새롭게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방역 수칙과 또 관내 공공시설 확대 운영 등을 이제 주민들에게 또 잘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경로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잘 안내하셔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요즘 서울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변이 이 감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좀 걱정이 많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조금 완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아마 정부의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좀 더 방역 수칙의 완화가 이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면 곤란하겠지 않겠느냐. 여러 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오히려 더 잘 지켜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관련 부서나 또 동에서도 또 시설 관리 점검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공공시설 이용자가 확실히 늘어날 텐데 그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더 면밀하게 좀 준비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이 좀 특별히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 지침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지침과 우리 나름대로의 해야 될 지침, 세부적인 지침은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우리 간부님들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올해도 벌써 우리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또 사업들을 할 일들은 차근차근 이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각 부서장들은 진행상을 잘 챙겨봐 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안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 이동이 이제 7월 달에 또 있을 텐데 며칠 후에 있을 텐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인수인계가 안 될 수가 있어서 특별히 인수인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서로 잘 알고 또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원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인수인계 참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과에 가시면
교육도 잘 해주시고 인수인계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 모신 간배를 마치겠습니다.